애틀랜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인을 모시고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랜타 생활정보 진행을 맡은 유도영입니다. 오늘은 법률 시간으로 취업 비자 신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진명선 변호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취업 비자 이제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뭐 4월 1일 뭐 이렇게 도착해야 된다 하는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지금 취업 비자, H-1B 비자 보통 이제 많이 준비들 하셔서 접수하시는데요.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연도가 해마다 이제 열리는 게 실제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시작 날짜는 10월 1일부터세요. 그러니까는 H-1B 신분을 갖게 되시는 거는 10월 1일이신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4월 1일, 그러니까 그 해에 6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신청 서류가 준비 이제 미리 하셨다 하시더라도 접수가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접수일이네요. 네네. 접수가 아무리 일찍 준비를 해놓으셨다라고 하시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일찍 접수를 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가장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4월 1일부터 각 그 회계 연도마다 4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세요. 그러신데 이제 지금 다른 부분보다도 해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H-1B 취업 비자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굉장히 이 접수 시기, 접수 날짜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실 염려들을 하시고 신경을 쓰게 되시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해마다 각 회계 연도마다 H-1B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줄 수 있는 그 수가 할당되어 있는 수가 정해져 있어요. 다른 이민 비자나 이제 가족 이민 비자들도 그렇듯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실 때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쿼터가 정해져 있는 게 너무 수가 적어서 실제로 이 비자에 해당하는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에 비해서 그 수에 비해서 비자 할당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첫날부터 접수가 된 이제 접수 케이스를 이제 나중에 다 수를 세어봐서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이민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게 4월 1일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은 이제 비즈니스 데이 5일 동안은 접수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5일 동안 접수가 된 서류에 이제 수를 세어봤을 때 이미 그 할당 수보다 훨씬 넘는 몇 배가 넘는 접수 케이스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접수를 받는다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그 전에도 그랬고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냐면 이 접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열리는 게 4월 1일부터인데 4월 1일 이제 접수된 후부터 바로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접수가 돼서 더 이상 이제 접수를 받아주지를 않고 그런데 이제 5일은 최소한 열어놔야 되거든요, 접수를. 네. 그래서 이제 그 5일 동안은 이제 주말 제외한 5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4월 초에 그 비즈니스 데이 5일 동안은 접수를 하도록 해주고, 그러고 나면 그 첫 5일 동안 이제 접수가 된 접수 케이스들을 수를 이제 세는 거죠. 미국에서. 세어보고, 너무나 많다. 이미 쿼터 양보다도 차고도 진짜 넘치게 들어왔으면, 작년에도 그랬듯이 이제 발표를 하는 게 너무나 많은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접수를 우리가 받지를 않고 이미 접수되어 있는 케이스들 중에서도 추첨제로 네, 추첨제로 해서 당첨이 된 케이스들만을 접수를 받아주고 추첨에 뽑히지 않은 케이스들은 접수비도 받지를 않고 접수 자체를 못 받아주는 거예요.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추첨에 붙여지게 되면 이제 추첨 결과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다 접수 그 서류에 관련된 이제 뭐 증거 자료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준비를 하셔서 이제 패키지로 이제 서류 뭉치가 이만큼이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또 접수비도 이제 이민국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접수비도 다 거기다 이제 기입을 해서 수표를 해서 다 보내요. 보내는데 접수 자체가 이제 추첨해서 뽑히지 않게 되면 네. 그 서류 뭉치 그대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대신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건 그래도 그렇게 추첨에 뽑히지 않은 케이스에 대한 경우는 접수비도 낭비가 되시진 않으세요. 접수비 자체를 가져가지를 않아요, 이민국에서. 네. 그러니까 접수비까지 우리는 접수를 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접수비도 우리가 받질 않습니다 하고 해서 무조건 그냥 다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손님들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접수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본인의 케이스가 접수가 돼서 네. 그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승인이 될 것을 원해서 바라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다 예상이 그랬었어요. 예상됐던 게 아마 그 처음에 접수를 받아주는 그 5일 내에 분명히 다 동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원래 받아줄 수 있는 그 양보다 훨씬 더 초과한 몇 배가 초과된 양이 접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첨에 붙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네. 작년에도 그 4월 1일부터 해서 처음 이제 그 일하는 날들 비즈니스데이 5일 동안 접수를 받아줬는데 그 쿼터가 정해져 있는 수보다 최대 그 수보다 이제 지금 학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요. 네. 그분들에게 이제 할당되어 있는 쿼터 수보다 5배, 6배가 거의 이제 넘게 많이 이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5일이 지난 후부터는 더 이상 접수를 받아주지 않고 그 안에 접수가 됐던 케이스들한테도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첨에 다 붙여졌었죠. 그래서 추첨 결과를 이제 한 4월 중순 말 이렇게 해서부터 메일로 우편으로 통보를 받기 시작하셨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희망을 갖고 준비를 하셨다가 추첨에 이제 붙여졌을 때 추첨에 뽑히지 못하셔서 아예 취업 비자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기회 자체를 얻지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러셨는데 일단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지금 벌써 3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다른 모든 부분들이 이제 갖춰지지가 않아서 서류량을 준비를 하고 아니면 이제 스폰서를 해주실 고용주분들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조정을 하고 계시거나 조율을 하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서류들이 이제 일단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하실 것인 거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하시고 그 결정이 빨리 내려지시고 그리고 이제 서류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이제 정보와 이제 서류와 이제 갖추는 부분들을 이제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게 왜냐면 4월 1일 이제 전까지 다 가능하면 모든 부분이 다 끝나야 4월 1일부터 이제 올해는 그 5일을 계산을 해보면 4월 1일부터 해서 1, 2, 3 저기 하시고 4, 5 이렇게 해서 5일 보시면은 4월 7일 네. 예, 그러니까 4월 7일 화요일까지는 접수를 받아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편으로 서류가 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맨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도 4월 1일부터 바로 넣으실 수 있으시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서류가 이제 미국에 제대로 도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니까 그러면 그 5일 안에 충분히 들어갔다라는 걸로 그래도 좀 안도 한숨 쉬실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서류 자체가 도착이 또 안 돼 버리면 그렇죠. 뭐 추첨에도 포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조바심을 내시게 되는 그런 비자 케이스 중에 하나가 H-1B 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는 경기가 그래도 조금은 더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 비자도 어쩌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되실 수 있죠. 그렇게 네. 예상하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취업 비자라는 게 말 그대로 일자리니까. 네, 일자리가 많이 생겨 있으면 생겨 있을수록 새로운 그 직원들이 필요해서 그런데 그
필요한 인력들이 외국 인력이라서 외국인의 이제 신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아니고 또 미국에서 아직 이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든가 이런 경우의 사람들을 그런데 이제 그 인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탐나는 인재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고용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민국에 그 사람의 이민 신분을 해결을 해주십사라는 부분으로 청원을 하게 되는 게 취업 비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영주권을 주거나 이것까지는 아직 아니라도 취업 비자를 신청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경기도 회복되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도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 고급 인력이 전문직에 이제 일하게 될 인력이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단기 그 지금 체류 비자로서 신분을 취업 비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를 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신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셨을 때 경기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던, 그렇죠. 경제적으로 많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이제 몇 년 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3, 4년 전 같은 경우만 봐도 그때 이제 잠깐 주춤했었어요. 그래서 경기 자체가 이제 조금 힘든 상태가 이제 몇 년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고용주들도 그때는 참 많이 오히려 감축을 하던 또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미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뭐 정리해고를 시킨다라든가 뭐 조기 퇴직을 권유를 한다라든가 이런 경우였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취업비자 신청하는 그 수를 봤어도 신청 접수 수를 봤어도 그때 보시면 그 부분이 벌써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일부터 신청이 돼서 하셨었는데 뭐 처음 5일 동안 이게 다 동의하지 않은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5월에도 열려있고 6월에도 열려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사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학사를 최소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할당되어 있는 그 쿼터양이 6월 말인가까지 열려있을 정도로 여유로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봐서 이제 사회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으면 그만큼 경기가 힘들었던 거다라는 부분이지만 취업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하셔서 하시려고 이제 고려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여유가 있으셨죠.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많이들 원하셔서 시작되자마자 동의 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주어지고 스폰서 회사에서 H1B를 신청을 해주겠다고 스폰서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수가 많이 몰려서 진짜 그 고려의 대상조차도 못 될 수도 있는 지금은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뭐 경기의 회복의 조짐을 보는 것이 뭐 이제 집을 많이 지면 주택들을 막 지어나가면은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국에 온다든가 이런 길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집을 짓는 것들이 참 많아졌다 하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걸 볼 때에 일자리가 그만큼 경기가 회복돼서 생겨나는 거 아닌가. 일자리가 생겨난 만큼 그것을 합법적인 비자를 신분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취업 비자 신청 자체도 많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경기 그 건축 경기를 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또 느끼고 있는 이 경제 지표가 또 되죠. 척도가 되는 그런데 거죠. 그러면 이 H1B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그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그러면은 뭐 서류로 이렇게 준비해라. 그런 어떤 가이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도 시간이 그렇게 뭐 충분하다는 시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지금 이제
회사 신청해 주시는 고용을 이제 해주시려는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 또 약간 다르신데요. 지금이 벌써 이제 3월 중순이신데 이렇게 보셨을 때 접수 시작일이 이제 4월 1일이 되기 전까지 다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제 하실 수 있으실 때 뭐 3월 아주 말에 뭐 3월 20 며칠 이렇게 해서도 서류 준비만 되면 무조건 들어가실 수 이제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민국에 취업비자 서류를 넣으시려면 사전에 노동청에서 벌써 승인을 해준 서류가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사전 그 승인을 받아야만 그 승인 받은 서류를 이민국에 같이 함께 넣어야 되는,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가 이제 그 사전에 받아야 되는 노동청으로서 받는 그 노동 승인서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 서류를 이미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야지만 다른 개인적인 서류나 아니면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서류들이 모든 게 갖춰져 있어도 그 노동청에서 이미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준 그 승인 서류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으면 취업 이민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승인 단계에서 검토를 하실 때 이제 제대로 승인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요. 이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노동청으로부터 사전에 받는 그 노동 승인서가 받는 데에 있어서 접수를 해서 뭐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주고 이러면 또 미리 꼭 준비를 안 하셔도 되실 수가 있으실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한 7일 정도는 우리가 검토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고, 그리고 7일이 덜 걸려서도 이제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주일보다도 또 더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경우가 또 허다한데, 그 경우는 왜 그러냐면 취업 비자를 이미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아직 안 해보셨던 이제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하시려고 한다라든가, 특히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그 회사가 얼마나 이제 오래 존재해 있었던 회사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노동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아직 이 회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시면은, 이제 노동 그 승인서를 받으려고 원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접수를 시켰을 때, 노동청에서 보고서, 당신들이 지금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겠다고 지금 허락을 받으려는 이 스폰서 회사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이 스폰서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우리가 지금 되지가 않으니까 뭐 이러이러한 서류를, 존재 확인 증명 서류를 몇 가지를 갖춰서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서류들을 이제 미리 되도록이면 갖춰 놓으셨다가 그 요청이 왔을 때 바로 이제 답변을 줘야겠죠. 시간을 단축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 접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노동부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 이제 존재 확인을 또 하고, 그 확인을 하는데 또 며칠이 가거든요. 그래서 뭐 2주, 3주가 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처음에 신청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노동부로부터 사전에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서류를 받는 데까지요. 노동 그 승인을 받는 데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거의 이제 3월 중순인 상황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들어가셔야죠. 그게 아무리 늦어도. 그래야지 빨리 나와서, 그리고 그 사전에 받으셔야 되시는 이제 그 노동 승인서가 이제 회사에 대한, 스폰서 회사에 대한 존재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단계를 밟지 않아도 되는 회사면 그래도 조금 염려를 덜 하셔도 되시는데, 왜냐면 이제 일주일 안에 보통들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 넣는 회사이고, 그리고 노동청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회사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이실수록 부지런히 준비를 하시고 빨리 결정을 하셔서 일단 그 노동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노동 승인서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 승인서 접수에 필요한 작업부터 얼른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뭐 노동부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는 이 회사가 정말 합법적인 회사냐, 그리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회사냐, 그래서 취업비자를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냐, 그런 어떤 재력이나 모든 요건을 갖췄느냐, 그런 것이 노동부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수록되겠죠. 그래서
보고서 이건 취업 비자 진짜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인정할 때에 이제 그 노동 승인서를 이제 보내주고 네. 그래서 노동 승인서를 받게 되면 이제 ILS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취업 비자를 이 사람을 줄 수 있느냐 그 이제 심사를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다 모든 게 되는 것 같으네요. 네, 변호사님 말씀을 예, 이제 들어보니까요. 특히 그 알아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고용주 등록 번호가 있거든요. 네. 세금 보고할 때 필요한 고용주 등록 번호, 이제 FEIN 번호라고 하는데요. 그 번호가 이제 있는지부터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답답하고 이제 좀 스폰서 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우리 회사가 분명히 존재하는 회사이고 FEIN 번호도 그 고용주 그 고유 세금 등록 번호도 우리가 충분히 있어서 이게 지금 실제로 있는 번호고 이 번호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도 다 했고 뭐 만든 번호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번호라서 여기 원서에 접수를 했을 때 그렇게 기입을 한 건데 왜 이거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답답해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노동청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정말로 있는 회사인지 그 부분에 대한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그거를 이제 채택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밟아야 되는 절차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냥 조금 번거로운 절차를 그냥 하나 더 밟아야 된다의 차이신데 그게 아니고 FEIN 번호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보내줘야 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서류도 이제 갖추셔야 되시고 그리고 또 그거를 다 갖춰놨어서 바로 보내줬어도 그러면 그거를 또 받고서 이제 또 며칠의 소요 시간이 걸리고 뭐 길게는 일주일 이상 또 더 추가로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4월 1일부터 이제 7일 사이에는 아마도 접수가 다 마감이 돼버릴 거라는 이제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딱 데드라인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마음이 많이 조급하신 거죠. 이 준비를 하시려면. 충분히 조급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을 좀 우리가 앞에 좀 더 했으면 그런 아쉬움도 제 마음속에 한편은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제 마음속에 들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뭐 법에 대한 건 잘 모르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메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또 존재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아마 또 심사도 그쪽에서는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사전 노동 승인 LCA를 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서류도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게 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취업 비자를 원하셨던 분들은 미리부터 이제 또 상담 받으시고 다 지금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서 신청 시작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면 LCA부터 그러니까 그 사전 승인부터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그거에 필요한 서류부터 이제 하시고 그 접수가 이제 마쳐진 다음에는 개인 서류라든가 아니면 그 스폰서 회사에서 또 갖춰줘야 되는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사전 승인서 신청이 끝난 후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때 이제 또 서류 준비를 마무리를 지으시고 그러시고서 이제 그 LCA가 승인이 돼서 나오면 4월 1일 전에 모든 서류를 잘 갖춰서 이제 접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또 하시면 되시죠. 네. 오늘 그 취업 비자 신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짤막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H1B 시작을 이제 준비를 원하셨던 분들은 아마 벌써들 많이 준비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한번 다시 말씀드린 거는 그 사전 승인 노동청에서 받아야 되는 그 LCA 단계도 시간이 좀 더 걸리실 수가 있는 케이스도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취업 비자를 이제 준비해서 시작하실 수 있는
그 기간에 이제 막바지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지막 이제 준비가 다 끝나셔서 이제 결정이 다 돼서 취업 비자를 신청을 이제 시작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정도까지는 이제 결정하셔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시간이 충분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애틀란타 생활정보 법률 시간에는 취업 비자 신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진명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첩경, 지름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지름길을 잘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마 전문가가 아닐까, 그 분야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에게 미리 찾아뵙고 그리고 최선책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